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오늘은 급여 명세서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보험급여를 받으시면 이제 급여 명세서를 받게 되실 텐데, 근데 간혹 그 급여 명세서를 못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법 위반입니다. 그 센터나 요양원은 그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제 과태료라든가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요즘 급여 명세표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명세서를 보시고 이해가 되시던가요? 먼저 기본급은 무엇이고, 연차수당은 제대로 된 것인지, 주휴수당은 뭐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해가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계산기 가지고서 두드려 본들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화 상담을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급여 명세표를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이게 좀 제대로 된 거냐, 내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급여 명세서를 한번은 달아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나이가 이제 만 63세입니다. 60세가 넘었죠? 그렇다면 이분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입사 연도가 2015년 5월 1일입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8년차 근무 중이다. 그 소리입니다. 8년차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가 18개, 다른 말로 18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대략 그 84개월 이상이 되셨기 때문에 장기 근속수당을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사 연도가 언제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또 2등급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또 뭐냐, 중증수급자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이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가 좀 비슷하다면 아마 이제 오늘 영상이 거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고, 이 경우가 아니다 하더라도 보시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좀 경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장기 근속 장려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6개월, 그러니까 3년이죠. 3년 이상 근속하셨으면 6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장기 근속 장려금은 전체 종사 경력을 따지는 게 아니고 현재 일하고 계신 곳에서 3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84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차 유급휴가 들어보셨죠? 이번엔 8년차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시면 1년차는 11일, 2, 3년차 15일, 4, 5년차 16일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따가 연차 수당을 계산할 때 이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8년차니까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연차 유급휴가가 18일이 발생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연차가 11일, 15일, 16일, 17일 이들보다 연차 수당을 더 많이 받으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중증수급자 가산, 이건 이제 이미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 요양을 한 번 제공할 때 180분 이상 제공했다, 그러면 하루에 30원씩 요양보호사에게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증수급자 가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근무표를 한번 이제 작성해 봤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은요, 그 5월달 걸 갖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이 5월달이죠. 5월달이 특히 좀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휴일이 껴있기 때문입니다. 5월 1일, 그리고 5월 5일, 그리고 5월 27일이 석가탄신일인데 이날, 이날을 되게 이제 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토요일이다 보니까 월요일 29일 날 휴일 대체로 그렇게 아마 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유급 휴일이 3일이다. 3일. 5월 1일, 5월 5일, 그리고 5월 29일 이렇게 이제 3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빨간 날 일을 하지 않고 쉬었다고 한다면 급여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좀 계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 쉴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었다고 하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나온다고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죠. 바로 이제 그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이분은 평상시에 하루에 3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이 2주간 보시면은 8, 9, 10, 11, 12일 이때는 2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원래 3시간씩 하기로 했는데 가끔 뭐 수급자 사정으로 1시간만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2시간 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4시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이제 복잡하죠.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을 때 하루에 3시간씩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이 뭐냐? 하루에 3시간입니다. 이 경우는 조금 이제 문제 있는 것이죠. 하여튼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일을 했다. 그럴 때 뭐 기본급이며 주휴수당이며 연차수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120분 그러니까 2시간을 몇 번 했느냐 한 달에 5번 했어요. 5번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죠. 시간으로 따지면 10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180분 그러니까 3시간이죠. 3시간 서비스를 제공을 몇 번 했느냐 한 달에 15회 제공했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45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급휴일 3일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5월 1일, 5월 5일, 5월 29일 이렇게 3회 이건 이제 시간으로 계산하면 9시간이 됩니다. 자 이제 근무표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급여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이 되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심지어 센터에서도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급여 명세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왼쪽은 뭡니까? 지급 항목이에요. 지급 항목.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각종 수당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지급 항목이에요. 즉 말해서 이거는 이제 바로 이건 뭐냐면 지급 항목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센터에서 여기에서 세금을 제하고 그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끔 이제 뭐 장기근속수당, 중증가산수당 여기에서 공제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급 항목은 세금을 공제하시면 안 돼요. 공제는 어디서 하느냐? 바로 오른쪽 공제 항목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공제 항목은 보시면은 사회보험료가 있고 그리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쉽게 말해서 세금. 공제 항목은 오른쪽에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료를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세금을 해서 이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차인 지급에 이게 뭐냐? 지급 항목에서 그러니까 지급 항목 있지 않습니까? 지급 항목 왼쪽에서 오른쪽 공제 항목을 뺀 그 금액입니다. 이게 바로 차인 지급액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통장에 찍히는 금액 실수령액 이게 바로 차인 지급액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공제하면 안 돼요. 영상 보시는 센터장님들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기본급부터 보겠습니다. 기본급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2023년 최저임금이에요. 이걸 이제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1시간당 9,620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건 그냥 외우세요.
외워두시는 거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자, 앞서 그 근무표를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2시간짜리는 5번, 10시간, 3시간짜리는 15번, 45시간 이렇게 됐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기본급 계산할 때는 이 공휴일은 빼야 됩니다. 예, 공휴일은 나중에 휴일수당으로 계산할 겁니다. 이거는 휴일수당으로 처리할 거니까 우리는 이제 바로 이제 위에 거, 예?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이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간단합니다. 예? 2시간짜리는 9,620원, 시급 9,620원 곱하기 10시간 얼마입니까? 96,2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3시간짜리는 얼마입니까? 45시간이었지 않습니까? 9,620원 곱하기 45시간 43만 2,900원이 나옵니다. 이걸 합하면 얼마입니까? 바로 52만 9,100원이 바로 기본급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계산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계산하는 거 이제 배우셨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엔 이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좀 복잡합니다. 계산식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다른 일반 회사에서 쓰는 그런 방식을 저는 써왔는데, 근데 이제 방문요양센터는 대부분 이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 방문요양센터에서 주로 쓰는 이 계산법을 활용을 해서 계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휴수당은 얼마 나오느냐? 1924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1시간당 주휴수당은 1924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계산법에 대해서 엑셀로 계산해봤어요. 하루에 2시간씩 근무를 할 때 주휴수당은 1924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러면 3시간 일하면 어떻게 되나 봤어요. 봤더니 역시나 1924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휴수당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냐 이건 이제 중요치 않다. 하루에 1시간 또는 2시간, 3시간, 4시간 예, 몇 시간 했든 상관이 없다. 한 달에 며칠 근무했는지도 상관이 없다. 오로지 그냥 주휴수당은 2023년 올해 주휴수당은 1924원 그냥 외우세요. 글쎄요, 뭐 외워지지 않으시면 이제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보십시오. 2시간짜리는 이제 보십시오. 자, 2시간짜리는 10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924원 주휴수당 1924원 곱하기 10시간 그러면 19,24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3시간짜리 날마다 3시간씩 근무했던 그 경우에는 1924원 곱하기 45시간 그럼 86,580원이 나옵니다. 이걸 합하면 얼마입니까? 10만 5,820원이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아까 그 살펴봤던 2등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63세 요양보호사의 주휴수당은 바로 10만 5,820원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올해 주휴수당은 그냥 1924원이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리고 이번에는 연차수당을 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은 계산이 더 복잡합니다.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릴 시간 없고 이 방식대로 제가 계산했어요. 계산했더니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요. 하루에 근무를 1시간 한 경우, 하루에 근무를 2시간 한 경우, 또 3시간 한 경우, 4시간 한 경우 이걸 다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연차수당에서 중요한 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지금 직장에서 지금 몇 년째 일하고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1년 차다. 1년 차다 그러면 근무 시간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3시간이건 4시간이건 상관없이
예, 406원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406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2년차와 3년차는 어떻게 되느냐? 553원입니다. 똑같죠? 553원. 4년차, 5년차는 590원입니다. 590원. 6년차, 7년차는 627원입니다. 이게 이제 시간당 연차 수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할 때 이제 뭐 1시간 할 수도 있고 2시간, 3시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것은 1시간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아까 그분은 63세 요양보호사 분은 8년차고 있지 않습니까? 8년차.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연차 수당이 시간당 664원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좀 외우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엑셀로 계산했는데 저 역시도 외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러분들 이 유튜브 영상을 자주 보셔서 이 본인이 그 경력이 몇 년 되느냐에 따라서 연차 수당이 달라지니까 이걸 좀 자주 들여다보시면서 본인의 그 연차 수당을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2시간짜리는 664원 곱하기 10시간. 그러면 6,640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또 이제 3시간 근무한 경우는 664원. 그러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664원 곱하기 45시간. 29,880원. 합계 36,52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차 수당은 주요 수당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금액이 좀 떨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장기 근속 수당을 보겠습니다. 장기 근속 수당은 보십시오.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은 6만원,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은 8만원, 84개월 이상은 10만원. 아까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84개월 이상이었습니다. 8년차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차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8만 원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8년 차부터는 10만 원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계산하고 자주 할 필요가 없죠. 이번에 이제 중증 가산 수당 보겠습니다. 중증 가산 수당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등급과 2등급 어르신만 해당이 됩니다. 1등급이나 2등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제 집에 가서 한 번 서비스 제공할 때 180분 이상, 그러니까 3시간 이상 제공을 해야만이 중증 가산 수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80분 이상인 날만 계산을 해야 된다. 그게 며칠입니까? 몇 배? 15일입니다. 15일입니다. 15일. 그러니까 45시간이죠? 45시간. 45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하루에 3,000원씩 가산을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계산이 쉽죠. 3,000원 곱하기 15일이니까 15일. 3,000원 곱하기 15일. 얼마입니까? 45,000원. 간단하죠?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3,000원 곱하기 15일 또는 15회 해서 45,000원. 그러니까 180분 이상인 날이 15번이므로 이렇게 계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휴일 근로수당. 5월달은 휴일이 3번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5월 1일, 5월 5일, 5월 29일. 그러면 그 요양보호사는, 아까 그 요양보호사는 하루에 보통 3시간씩 하는 것이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날은 일하지 않고 쉬었어도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3회니까 총 몇 시간입니까? 9시간이죠. 9시간. 9시간인데 여기서 보시면요.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곱하기 9시간 해서 28,86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할 때는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해야 됩니다. 오로지 최저시급만 갖고 계산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십시오. 특히 센터장님들,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이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휴일 근로수당은 왜 그러는지는 제가 또 다음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하튼 그 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 연차수당은 빼고 최저시급만 갖고 계산하시라. 하여튼 28,860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적으면 됩니다. 아까 기본급 얼마 나왔습니까? 529,100원. 주휴수당 얼마 나왔습니까? 105,820원.
그리고 연차수당 46,520원. 그리고 장기근속수당 10만원. 예, 중증가산수당 45,000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뭡니까? 이 지급 항목에는 세금을 여기서 공제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급여 명세표 보니까 희한하게 장기근속수당이 10만원이 아닌 거예요. 8만 얼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헷갈려요. 서로가. 중증가산수당도 마찬가지. 그냥 공제하지 마시고 그냥 적으세요. 지급 항목에는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효율수당은 28,860원. 예, 이렇게 해서 합계 84만 5,300원. 이게 바로 이 금액이 아까 그 요양보호사의 예, 월급입니다. 예, 봉급이에요. 한 달치 봉급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것은 84만 5,300원이 아니죠. 실수령액은 이 금액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공제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보험료를 빼고 또 세금도 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세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이것도 무지 간단합니다.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 들어가서 네이버 들어가서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이렇게 이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스마트폰을 하세요. 스마트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게 떠요. 4대 보험료 모의계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이걸 딱 클릭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거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월급이요. 여러분들 그 월급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84,530원인가? 그것을 입력하면 돼요. 예,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84만 5,300원을 입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딱 계산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쫙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국민연금은 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아까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6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 나머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 요것만 내면 됩니다. 요것만. 예. 아이고 너무 빨리 넘겼네요. 그러니까 요것만 내시면 돼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그러니까 요것만 예, 내시면 되고 이 금액이 여러분들 급여 명세서에 제대로 예, 기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자 이번에 이제 세금 보겠습니다. 세금 마찬가지로 이제 네이버 들어가서 근로소득세 계산기 이렇게 이제 검색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해도 됩니다. 보시면 이제 맨 위쪽에 그 이거 말고 그 바로 이제 밑에 거 근로소득세 자동 계산 예, 노동 OK 이걸 클릭을 해보세요. 근로소득세 계산 이게 제일 간편하고 쉽습니다. 이걸 딱 클릭하면 바로 이제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이 돼요.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예, 그 집중해서 보시면 이제 요 밑에 요걸 보십시오. 여기다가 이제 그 여러분들 월급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84만 5,300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이거를 월급과 연봉이 있는데 연봉이 체크가 돼 있으면 안 돼요. 월급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월급에. 예, 월급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이제 84만 5,300원. 아까 명세서 지급 항목에 합계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 금액을. 이해되셨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주의할 점. 이 비과세. 여기다가 영원으로 이렇게 이제 해 놓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1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10만원 하지 마시고 영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비과세로 받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이제 뭐 식대라든가 교통비를 별도로 받는다면 모를까 아마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산하기를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보십시오. 얼마 나왔습니까? 예, 바로 빵원입니다. 빵원. 예. 근로소득세 영원, 지방소득세 영원. 뭐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 얼마부터인가 이제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월급이 100만 원은 넘어야 돼요. 100만 원은. 보통 110만 원 정도는 넘으셔야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세금이 붙지 그전에는 세금이 거의 없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방금
살펴봤던 걸 입력하시면 되죠. 건강보험료 29,960원, 장기요양보험료 3,830원, 고용보험료 7,600원,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두고 합계를 했더니 41,390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지급 항목의 합계가 84만 5,300원. 그리고 이제 공제 항목의 합계가 41,390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빼면 돼요. 그게 차인 지급액이 됩니다. 이게 80만 3,910원. 바로 이 금액이 바로 여러분들 통장에 찍히는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너무 좀 빨리 진행했나 싶은데 그래도 25분이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공휴일날 일을 안 한 케이스로 삽입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에는 공휴일날 빨간 날 일을 했을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많지는 않지만 한 달 동안에 1시간짜리, 2시간짜리, 3시간짜리, 4시간짜리 아주 그냥 뒤죽박죽 섞여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방문 목욕도 한두 번 한 거예요. 예? 그리고 토요일 날도 일요일도 잘못 표시됐는데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근무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주 좀 복잡한 경우에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급여 명세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음에는 이렇게 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좀 오늘 이 영상을 좀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급여 명세서는 받기는 받았는데 도대체 내가 일한 만큼 급여 명세표에 나와 있는지 아닌지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에게 물으면 그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뭐 정상적으로 돼 있다 이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냄새가 나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신의 명세표를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보시면 다음번에는 더 복잡한 케이스를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